후견인 신청 사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 단지 내에 소유 부동산을 매매하였던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사건 본인의 자녀이고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건 본인의 장애 상태는 2017년 이전에 치매장애 최하위인 5급 판정을 받았는데 2017년부터 길을 잃어버리는 등 증상이 악화돼서 장애 1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가 어렵고 씻기도 어렵고 혼자 식사하기가 어려우며 화장실 이용이 어렵고 배변 관리까지 어려운 상태이고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언어장애 및 거동 불편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건 본인의 재산으로는 서울에 토지 건물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은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해당돼서 시행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받은 상태입니다. 잔금은 6개월 이내에 입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잔금 기일이 5개월 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건 본인인 매도인 본인 확인 후에 인감증명서 등 매도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현재 사건 본인의 상태로는 그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대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를 완료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10년 전부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보상을 요구하며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건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정비 사업자에게 매도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잔금 지급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사건 본인의 상태로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고 또한 도시정비 사업자와의 매매계약상 사건 본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명도를 완료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임차인이 현재 퇴거에 불응하고 있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자와의 잔금일이 다음 달이고 그 이전에 임차인에 대한 명도를 완료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과 명도 소송에 대한 임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임시 후견인 세 번째 사례로는 병원비 조달을 위해서 예금 인출을 위한 임시 후견인 신청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사건 본인의 자녀인데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사건 본인은 월 평균 200만원의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기타 비용을 합해서 월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건 본인의 계좌에는 1200만원 남짓의 잔고가 있을 뿐인데 이 예금을 가지고는 이번 달을 제외하고는 2개월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본인의 재산에는 제3자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도 있으나 노령과 질병으로 의식이 없고 침상에 고착된 상태로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건 본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언제 3차 병원으로 전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사정에서 병원비 등의 조달과 신상보호를 위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병원비 조달과 부동산 관리를 위해 임시로 후견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임시 후견인 선정이 필요하여 신청한 사례입니다. 임시 후견인 신청 네 번째 사례로 소송 진행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입니다. 신청인들은 사건 본인의 자녀들인데 사건 본인에 대해서 법원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사건 본인의 장애 상태는 2003년 뇌출혈로 쓰러져 좌측 시상에 뇌출혈 소견을 보였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실어증, 무의지증, 혈관성 치매 의견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06년 뇌병변 상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하지만 사건 본인은 가족들을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지만
옷도 혼자 갈아입으시는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진압력과 계산 능력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의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데 사건 본인이 뇌병변 상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2006년도에 이모 씨와 사건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2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의 가치는 4억 원 정도였고 이모 씨는 사건 본인이 당시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의사 무능력을 이용하여 불공정 법률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러한 사실을 2010년도에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이모 씨에 대해서 적정한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모 씨는 이를 거부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들은 이모 씨의 상속인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된 게 말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구인들이 이러한 소송에 청구할 당시에는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지도 않았고 소송에 대한 허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후견인 선임과 법원 추후 허가를 받아서 이러한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기존의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 전에 급박하게 사건 본인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부여받고자 이러한 청구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임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은 소송 행위 및 변호사 선임에 대한 위임 행위 권한입니다. 임시 후견인 신청 5번째 사례로는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전 처분 사례입니다. 사건 본인에게는 별지기재 재산이 있는데 제3자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도 있으나 중증의 노인성 치매 증세로 재산관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임시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 신상관리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된 사안이고요. 이러한 이유로 임시 후견인 선임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사례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임시 후견인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년 후견인 신청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